다빈치 지식 놀이터, 원문 전문, 문학, 동양문학, 소설. 삼국지연의 제14회. 조조는 어가를 허도로 옮기고 여포는 밤을 틈타 서주를 습격하다. 각설. 이야기 군사를 이끌고 이각, 곽사를 사칭하며 거가를 추격하니 천자가 크게 놀랐다. 양봉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하고 서황을 시켜 나가 맞게 하니 이야기 스스로 출전했다. 두 마리 맞붙어 단 한 합의 서황의 도끼에 찍혀 말에서 떨어졌다. 나머지 무리를 무찌르고 거가를 보호해 기관을 지났다. 태수 장양이 식량과 비단옷감을 구비해 갈렛길에서 거가를 맞이했다. 황제가 장양을 대사마에 봉했다. 장양이 황제에게 청해 야왕의 병력을 주둔시키러 갔다. 황제가 낙양에 들어가니 궁실이 모두 불타고 거리가 황폐하여 눈에 가득 들어오는 것은 모두 쑥이고 궁궐 가운데 보이는 것은 무너진 담벼락이었다. 양봉에게 명해 작은 궁의 지붕을 수리해 거주했다. 백관이 조정에 나와서 할애하는데 모두 가시나무 가운데 섰다. 조서를 내려 연호를 흥평에서 건한 원년으로 바꾸었다. 이 해에 또 크게 흉년이 들었다. 낙양에 거주하는 백성이 겨우 수백 가구이고 먹을 게 없어서 모두 성 밖으로 나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파서 먹었다. 상서랑 이하 관리들도 모두 스스로 성 밖에 나가 땔감을 주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에 시체들이 많았다. 한나라 말기의 기운이 쇠미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었다. 훗날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망탕산에서 흰 뱀을 죽여 피를 흘리고 붉은 깃발 휘날리며 종횡으로 사방을 누볐네. 진나라 사슴을 쫓아 뒤집어서 사직을 일으키고 초나라 오추마를 쓰러뜨려 영역을 세웠네. 천자가 나약하여 간신들이 일어나니 기운이 기울어지고 도적이 미쳐 날뛰네. 낙양과 장안 두 서울의 조난처를 바라보니 눈물 없는 강심장도 슬프고 두렵구나 하였다. 태위 양표가 황제에게 아뢰기를 예전에 조서를 내리셨으나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조가 산동에 있는데 병력이 강하고 장수들이 많으니 조정에 불러서 왕실을 보필하도록 하십시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짐이 전에 이미 조서를 내린 것이니 경히 다시 아뢰 필요가 있겠소.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서둘러 가게 하시오. 하였다. 양표가 성지를 받들고 즉시 사자에게 명해 산동으로 가서 조조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한편 조조가 산동에 있으면서 거가가 이미 낙양으로 돌아온 것을 듣고 모사를 모아 상의했다. 순욱이 진언하기를 예전에 진문공이 주나라 양왕을 받들어서 제후들이 복종하였습니다. 한나라 고조가 의제의 상을 치루어 주어서 천하의 인심이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천자께서 몽진하시는데 장군께서 진실로 이때에 앞장서서 의병으로 천자를 받들어 중망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계략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여 막 군사를 수습해 출동하려는데 문득 천자의 사신이 조서를 지니고 와서 임금의 부름을 전한다고 보고했다. 조조가 조서를 접하자 날을 정해 군사를 일으켰다. 한편 황제가 낙양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성곽도 무너져서 고치려 해도 아직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사람이 보고하기를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하니 황제가 크게 놀라서 양봉에게 묻기를 산동으로 간 사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각 곽사의 군사가 또 온다니 어찌 해야겠소. 하니 양봉과 한섬이 말하기를 신들이 역적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폐하를 보위하겠습니다. 하였다. 동승이 말하기를 성곽이 견고하지 못하고 병력이 적은데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어찌 되겠소. 다시 거가를 받들어서 산동으로 피하는 것만 못하오. 하였다. 황제가 그 말을 따라서 그날 거가를 일으켜 산동으로 떠났다.
백관들은 말이 없어 모두 거가를 따라 걸어갔다. 낙양을 나가서 화살 사정거리 하나쯤 갔을 때 먼지가 피어올라서 하늘을 가리고 징소리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는데 끝없는 인마가 다가오니 황제와 황후가 전율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문득 한 기병이 달려오는데 바로 앞서 산동에 보냈던 사신이다. 수레 앞에 와서 절하고 말하기를 조 장군이 산동의 병력을 모두 일으켜 조서에 응답해 달려왔습니다. 이각과 곽사가 낙양을 범한다고 듣고 먼저 하후돈을 선봉으로 상장 10명과 정예병 5만으로 달려와서 거가를 보위하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제야 안심했다. 잠시 뒤 하후돈이 허저와 전위 등을 이끌고 거가 앞으로 와서 모두 굴레로 천자를 베었다. 황제가 노고를 치하하자 곧 정동 쪽에서 또 한 갈래 군마가 온다고 했다. 황제가 즉시 명해 하후돈이 가서 살피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조조 장군의 보병입니다. 라고 했다. 잠시 뒤 조홍 이전 악진이 거가를 베었다. 통성명을 마치고서 조홍이 아뢰기를 신의 형이 적병이 접근할 걸 알고 하후돈 홀로 어려울까 걱정해서 신등에게 달려가서 도우라 하였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조 장군은 진실로 사직에 신하여 하였다. 그리하여 거가를 호위해 전진하라고 하였다. 정찰기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이각과 곽사가 병력을 이끌고 거세게 몰려옵니다. 하니 황제가 명령해 하후돈이 양 갈래로 나누어 맞이하게 했다. 하후돈과 조홍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기병이 먼저 출격하고 보병이 뒤따라 있는 힘껏 공격했다. 이각과 곽사 역적의 병력이 대패해 참수된 자가 10,000명을 넘었다. 이리하여 황제를 다시 낙양의 옛 궁궐로 돌아가게 하였다. 하후돈은 성 밖에 주둔했다. 이튿날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당도했다. 군영을 차린 뒤 입성해 황제를 뵙고 궁전 계단 아래에서 절했다. 황제가 몸을 펴게 하고 노고를 치하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새기고 보답하려 했습니다. 이제 이각과 곽사 두 도적의 죄악이 넘침으로 신이 정예병 20여 만을 이끌고 순리에 따라 토벌하면 이기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아무쪼록 용체를 보전하시고 종묘사직을 중히 여기소서 하였다. 황제가 조조를 사예교위 가절월 녹상서사로 삼았다. 한편 이각과 곽사는 조조가 멀리서 온 걸 알고서 빨리 승부를 내려고 하였다. 가후가 간언하기를 불가합니다. 조조의 병력이 정예병이고 장수는 용맹함으로 항복해 죄를 면하기를 바라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이각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감히 나의 얘기를 거끌 셈이냐 하며 칼을 뽑아서 가후를 배려하자 여러 장수가 말렸다. 이날 밤 가후가 홀로 말을 몰고 고향으로 가버렸다. 이튿날 이각의 군마가 조조의 군사를 맞이했다. 조조가 먼저 허저 조인 전위에게 명해 철갑 기병 300명을 이끌고 이각의 진중으로 3차례 돌격할 것을 명하고 포진했다. 포진을 마치자 이각의 조카 이섬과 이별이 진 앞으로 말을 타고 출전했다. 이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허저가 나는 듯이 말을 몰아 단칼에 이섬을 베었다. 이별이 크게 놀라서 말 아래로 굴러떨어지자 허저가 역시 목을 베어서 머리를 쌍으로 묶어서 돌아왔다. 조조가 허저의 등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그대는 진실로 나의 번쾌여 라고 했다. 이어서 조조가 영을 내려 하후돈은 군사를 이끌고 좌로, 조이는 군사를 이끌고 우로 출격하게 하고 조조가 친히 중군을 이끌고 진격했다. 북소리를 한 번 울리고 3군이 일제히 진격하였다. 역적의 군사들이 막아내지 못하고 대패해 달아났다. 조조가 친히 보검을 뽑아들고 독전하며 군사들을 거느리고 밤새 추격하니 살상한 것이 아주 많고 투항하는 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이각과 곽사가 서쪽으로 도망가니 허겁지겁 상갓집 개와 비슷했다. 몸 붙일 데가 없음을 스스로 알고 어쩔 수 없이 산중으로 들어가 산적이 되었다. 조조가 군사를 돌이켜서 낙양성 밖에 주둔하였다. 양봉과 한섬이 서로 상의하기를
이제 조조가 큰 공을 세웠으니 반드시 권력을 잡을 것인데 우리를 어찌 용납하겠소. 하고 입궐하여 천자에게 아뢰어 이각과 곽사를 쫓아가서 죽이겠다는 핑계로 휘하 병력을 이끌고 대량으로 가서 주둔했다. 황제가 어느 날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입궁해 국사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조조가 천자의 사자가 온 것을 알고 불러들여 만났다. 그 사람을 보니 용모가 수려하고 정신이 활달하다. 조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동군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관료와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굶주리는데 이 사람만 어찌 홀로 살쪘단 말인가 하고 물어보기를 공의 얼굴이 기름져 보이는데 어떻게 조섭해서 이러소 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게 다른 방법이 없고 다만 음식을 싱겁게 30년을 먹었습니다. 하였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묻기를 그대는 지금 벼슬이 무엇이요?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효렴과에 뽑혀서 원래는 원소와 장양에게 종사하였습니다. 이제 천자께서 환도하신 걸 듣고서 조정으로 찾아가니 정일왕의 벼슬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제음군 정도현 사람으로 성은 동이고 이름은 소이며 자는 공인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기를 명성을 들은 지 오래요. 다행히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려. 하였다. 술을 내어 장막 속에서 대접하고 순욱도 불러 만나게 했다. 갑자기 누가 보고하기를 한 무리 군사가 동쪽으로 가는데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조조가 급히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니 동소가 말하기를 이들은 바로 이각의 옛 장수 양봉과 백파수 한섬입니다. 명공께서 이리 오시자 병력을 이끌고 대량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말하기를 설마 이 조조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니 동소가 말하기를 이들은 무모한 무리이니 명공께서 어찌 우려하시겠습니까? 하였다. 조조가 또 말하기를 이각과 곽사 두 역적이 이번에 달아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니 동소가 말하기를 호랑이가 발톱이 없고 새가 날개가 없는 격이라 머지않아 명공께 붙잡힐 것이니 개의하실 것 없습니다. 하였다. 조조가 동소의 말이 의기투합하는 것을 보고 문득 조정의 대사를 물으니 동소가 말하기를 명공께서 의병을 일으켜 폭난을 제거하고 입조해 천자를 보좌하니 이것은 춘추호패의 공적과 같습니다. 다만 여러 장군이 사람마다 뜻이 다르니 아직 반드시 복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기 머무른다면 불편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거가를 허도로 옮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하여 조정을 옮겨 새 서울로 하면 원근에서 우러러보고 이로써 하루 아침에 안정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거가를 옮기실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무릇 비상한 일을 하여야 비상한 공을 이루는 법입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하였다. 조조가 동소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본뜻이요. 다만 양봉이 대량에 있고 대신들이 조정에 있으니 다른 변고가 없겠소. 하니 동소가 말하기를 쉬운 일입니다. 양봉에게 글을 보내 먼저 안심시키십시오. 대신들에게는 서울에 식량이 없어서 거가를 허도로 옮기려 한다고 밝히시고 가까운 노양에서 식량을 가져오면 거의 흠결이나 두드러진 근심은 없을 겁니다. 대신들이 들으면 당연히 흔쾌히 조칠 것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크게 기뻐했다. 동소가 작별 인사를 하니 조조가 그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가 도모하는 바 모든 게 오로지 공께서 가르쳐 주신 덕이요. 라고 했다. 동소가 살해하며 떠났다. 조조가 이로부터 날마다 여러 모사들과 은밀히 천도 문제를 상의했다. 당시 시중 태사령 왕립이 사사로이 종정 유해에게 말하기를 내가 천문을 살피니 지난 봄부터 태백이 진성을 두호에서 범해서 천진을 지나고 형혹 또한 역행해 천관에서 태백과 만나서
금과 화가 서로 만나니 반드시 새 천자가 나실 것이요. 내가 보기에 대한의 기수가 끝나고 진 위 땅에서 반드시 흥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하였다. 다시 은밀히 헌제에게 아뢰기를 천명도 거취가 있고 오행도 늘 성한 것은 아닙니다. 화를 대신하는 건 토입니다. 한을 대신해 천자가 되는 이는 마땅히 위 땅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듣고 사람을 보내 왕립에게 알려서 말하기를 공께서 조정에 충성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소. 그러나 천도가 심원하니 아무쪼록 여러 말씀을 하지 마시오. 했다. 조조가 이것을 순욱에게도 알리니 순욱이 말하기를 한나라는 화덕으로 왕이 되었는데 명공께서는 토명이십니다. 허도가 토에 속하니 거기로 가면 반드시 흥할 것입니다. 화가 토를 낳을 수 있고 토는 목을 왕성하게 하니 동소와 왕립의 말에 부합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마침내 뜻을 굳었다. 이튿날 입궁해 황제를 뵙고 아뢰기를 동도는 황폐한 지 오래라서 집을 고치고 지붕을 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 식량을 운반해 오기도 어렵습니다. 허도는 노양에 가깝고 성곽과 궁실, 돈과 양식, 백성의 물자를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신이 감히 청하오니 허도로 거가를 옮기소서. 폐하의 분부만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감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 신하 모두 조조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역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나를 골라 거가를 일으켜서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호위하며 백관이 모두 뒤따랐다. 행렬이 몇 정 못 가서 높은 언덕에 도달했다.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어나더니 양봉과 한섬이 병력을 이끌고 길을 가로막았다. 서황이 선두에서 크게 외치기를 조조야, 거가를 겁박해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였다. 조조가 말을 타고 나가 바라보니 서황의 위풍이 늠름하여 마음속으로 찬탄했다. 혀절을 말 타고 나가 서황과 싸우게 했다. 칼과 도끼를 주고받기 50여 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조조가 즉시 징을 쳐서 군을 거두고 모사들을 불러 상의하기를 양봉과 한섬은 참으로 말할 가치도 없소만 서황은 정말 뛰어난 장수여. 내 차마 힘으로 그를 아우를 수는 없고 마땅히 계책을 써서 불러야겠소. 하니 행군 종사 만총이 말하기를 주공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부터 서황과 일면식의 친분이 있으니 오늘 저녁 졸병으로 분장해서 그 군영에 몰래 침투해서 그를 설득해 진심으로 투항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하였다. 조조가 흔쾌히 만총을 보냈다. 그날 밤 만총이 소졸로 꾸며서 적진으로 섞여 들어가 서황의 막사까지 침투했다. 서황이 촛불을 밝히고 갑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만총은 그 앞까지 뚫고 가서 읍하며 말하기를 옛날 친구는 그 동안 무양하십니까? 하니 서황이 놀라 일어나서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사냥의 만백령이 아니시오. 어찌 여기에 오셨소? 하였다. 만총이 말하기를 제가 지금 조장군께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 앞에서 예 친구를 보고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하니 서황이 그를 앉게 하고 찾아온 뜻을 물으니 만총이 말하기를 공의 용기와 지략은 세상에 드문 바인데 어찌하여 양봉과 한섬 따위에게 몸을 굽힙니까? 조 장군께서 당세의 영웅이고 현인을 좋아하고 선비를 예호하는 건 천하가 아는 바입니다. 오늘 진 앞에서 공의 용맹을 보고 10분 경애하여 차마 씩씩한 장수를 시켜 죽도록 싸우게 하지 않고 일부러 저를 보내 만나라 하셨습니다. 공께서 어찌 어둠을 버리고 밝음으로 나와서 함께 대업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서황이 한참 신음하다가 한숨을 쉬며 크게 탄식하기를 나도 진실로 양봉과 한섬이 대업을 이룰 사람이 아님은 알고 있소만 따른 지 오래라 차마 버릴 수 없소. 하니 만총이 말하기를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안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섬길 만한 주인을 만나고 그가 반겨주는 것을 외면한다면 대장부가 아닙니다. 하였다. 서황이 일어나 살해하기를 공의 말씀을 따르겠소. 하였다. 만총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양봉과 한섬을 죽여서 가서 뵙는 예물로 삼지 않으십니까? 하니 서황이 말하기를 신하로서 주군을 죽이는 것은 큰 불의이니 나는 결코 하지 않겠소. 하였다. 만총이 말하기를 공이야말로 진실로 의로운 인물입니다. 하였다. 서황이 부하 수십 기를 이끌고 그날 밤 만총과 함께 조조에게 투항했다. 어떤 사람이 재빨리 양봉에게 보고하자 양봉이 크게 성을 내어 스스로 1000기를 이끌고 추격하며 크게 외치기를 서황 반저가 달아나지 말라. 하였다. 추격하는데 갑자기 호포 소리가 한 차례 울리더니 산 위아래에서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고 복병이 사방에서 몰려나왔다. 조조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선두에서 크게 외치기를 내가 여기에서 기다린 지 오래다. 달아날 생각 마라. 하였다. 양봉이 크게 놀라서 급히 군을 돌리는데 금방 조조 군사들이 포위했다. 마침 한섬이 병력을 이끌고 구원하니 양쪽 군대가 혼전 중에 양봉이 달아났다. 조조가 적군의 혼란한 형세를 타고 공격하니 양봉과 한섬의 군사 태반이 항복했다. 양봉과 한섬이 형세가 외로워지자 패잔병을 이끌고 원술에게 갔다. 조조가 군을 거두어서 군영으로 돌아가니 만총이 서황을 데리고 들어와서 뵙게 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고 후대했다. 이에 천자의 수레를 영접해 허도에 이르고 궁실과 전각을 짓고 종료사직과 여러 관공서를 세우고 성곽과 창고를 수리했다. 동승 등 13인을 여루에 봉하고 공을 상주고 죄를 벌주는 것 모두를 조조가 처치하는 대로 받아들였다. 조조는 스스로 대장군 무평후에 봉하고 순욱을 시중 상서령으로 순유를 군사로 곽가를 사마제주로 유엽을 사공창조연으로 삼았다. 모계와 임주는 전농중랑장과 최독전량으로 삼고 정욱은 동평상으로 범성, 동소는 낙양령으로 삼았다. 만총은 허도령이 되고 하후돈과 하후연, 조인과 조홍은 모두 장군이 되었다. 여건, 이전, 악진, 우금, 서황은 모두 교위가 되고 허저와 전위는 도위가 되었다. 기타 장사들도 각각 벼슬을 받았다. 이로부터 대권은 모두 조조에게 돌아갔으며 조정의 큰일은 먼저 조조에게 여쭌 뒤에야 천자에게 아뢰었다. 조조가 대사를 정한 뒤에 후당에서 연회를 베풀어서 여러 모사를 모아서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유비가 서주에 주둔하고 스스로 서주를 다스리고 있소. 근래에 여포가 패잔병을 이끌고 가자 유비가 소패를 내주었으니 만약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병력을 이끌고 침범한다면 뱃속에 우환이여. 그대들에게 그들을 도모할 어떤 묘책이라도 있소. 하니 허저가 말하기를 바라건대 정예병 5만 명을 주시면 유비와 여포의 머리를 베어서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하였다. 순욱이 말하기를 장군은 용맹하다면 용맹하지만 계략을 쓸 줄 모릅니다. 지금 허도가 막 안정돼서 갑자기 용병하기 어렵습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는데 이름 붙이자면 이호경식지계입니다. 지금 유비가 비록 서주를 다스린다지만 아직 조서로서 임명된 게 아닙니다. 명공께서 천자께 아뢰어서 조서로서 유비를 서주목으로 임명하시고 은밀히 서찰을 보내서 여포를 죽이라 하십시오. 일이 이루어지면 유비는 도와줄 용맹한 인물을 잃을 테니 또한 차차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사되지 않으면 여포가 반드시 유비를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호경식지계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그 말에 따라서 즉시 조서로 임명할 것을 주청하고 사자를 서주로 보내 유비를 정동장군 의성정후에 봉하고 서주목을 맡도록 하였다. 아울러 밀서 일봉을 함께 보냈다. 한편
유현덕이 서주에 있으면서 황제가 허도로 옮긴 걸 듣고서 바로 글을 올려서 경하드리려 하는데 천자의 사자가 왔다고 하였다. 성곽에서 나가 영접해드리고 절을 올려 황제의 명령을 받은 뒤 연회를 열어 찾아온 사자를 대접했다. 사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이러한 황제의 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조 장군께서 황제께 추천한 덕분이요. 하니 현덕이 살해했다. 사자가 이에 밀서를 꺼내 현덕에게 주었다. 현덕이 읽고 나서 말하기를 이 일은 아직 의논해 봐야겠소. 했다. 연회가 끝나고 사자를 역관에 쉬게 했다. 현덕이 그날 밤 여러 사람과 이 일을 상의했다. 장비가 말하기를 여포는 본디 의리 없는 인간이니 죽인들 거리낄 게 뭐 있겠소.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그가 형세가 궁해서 내게 찾아온 것인데 내가 만약 죽인다면 역시 의롭지 않다. 했다. 장비가 말하기를 사람이 너무 좋아도 탈이오. 했으나 현덕은 따르지 않았다. 이튿날 여포가 축하하러 오니 현덕이 불러들여 만났다. 여포가 말하기를 공이 조정의 은혜로운 명령을 받았다기에 일부러 축하하러 왔소. 하니 현덕이 겸손하게 살해했다. 그런데 장비가 대청에서 칼을 끌어당기며 여포를 죽이려 하니 유비가 황망히 저지했다. 여포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입덕이 어찌해 나를 죽이려고만 하오. 하니 장비가 부르짖기를 조조가 너를 의리 없는 인간이라면서 우리 형님에게 죽이라 했다. 하였다. 유비가 거듭 고함쳐 내쫓았다. 여포를 끌고 함께 후당으로 들어가서 앞의 일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조조가 보낸 밀서를 여포에게 보여주니 여포가 읽고 나서 울며 말하기를 이것은 조조 도적 놈이 우리 둘을 불화하게 만들려는 것뿐이요.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형께서는 걱정 마시오. 유비는 맹세코 이런 불의한 일은 하지 않겠소. 하였다. 여포가 거듭 절하며 살해했다. 유비가 여포를 붙들어 술을 마시고 저녁이 돼서야 돌아갔다. 관우와 장비가 말하기를 형님께서 어찌 여포를 죽이지 않으시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맹덕이 나와 여포가 동모하여 그를 칠까 두려워서 이 계략으로 우리 두 사람을 서로 다투게 하고서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어찌 이용당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옳다고 말했다. 장비가 말하기를 난 이 도적놈을 죽여 후환을 없애면 그만이요.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그것은 대장부가 할 짓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튿날 현덕이 사신이 서울로 돌아가는 걸 배웅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글을 천작게 올리고 아울러 조조에게 답장도 보냈는데 천천히 도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신이 돌아가서 조조에게 보고하고 현덕이 여포를 죽이지 않은 것을 말했다. 조조가 순욱에게 묻기를 이 계책이 성공하지 못했으니 어찌하오? 하니 순욱이 말하기를 계책이 또 있으니 이름 붙이자면 구호탈랑지계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말하기를 그 계책은 어떤 거요? 하니 순욱이 말하기를 몰래 사람을 원술에게 보내 유비가 은밀히 천작게 글을 올려 남군을 치려 한다고 전하십시오. 원술이 듣고 반드시 노해서 유비를 공격할 것이니 공께서는 유비에게 원술을 토벌하라고 조서를 내리십시오. 둘이 맞서면 여포가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호탈랑지계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먼저 사자를 원술의 근거지로 보내고 서주에도 사자를 보냈다. 한편 현덕이 서주에 있다가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성곽을 나가 영접했다. 조서를 펼쳐서 읽어보니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치라는 것이다. 현덕이 명을 받고 사자를 먼저 배웅했다. 미축이 말하기를 이것도 또한 조조의 계략입니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비록 계략이라도 왕명을 어길 수는 없소. 하였다. 곧 군마를 점검하고 날을 맞춰 떠나려 했다.
손건이 말하기를 남아서 성을 지킬 사람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하니 현덕이 묻기를 두 아우 중 누가 지키겠느냐? 했다. 관우가 말하기를 제가 남아 성을 지키겠소.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내가 아침 저녁으로 너와 의논해야 학원을 어찌 떨어지겠느냐? 하였다. 장비가 말하기를 제가 이 성을 지키겠소.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너는 이 성을 지킬 수 없다. 너는 첫째, 술을 마시면 난폭해져 사졸들을 채찍으로 때린다. 둘째, 이를 경솔히 처리하고 사람들의 간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고 했다. 장비가 말하기를 이 아우가 이제부터 술도 안 마시고 군사도 안 때리고 여러 업무를 보면서 사람들의 간언도 바로 듣겠소. 하니 미축이 말하기를 입이 마음을 따르지 못할까 두렵구려. 했다. 장비가 성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형님을 따른 지 여러 해지만 아직 믿음을 잃은 적이 없네. 그대가 어찌하여 나를 없이 여기는가?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아우가 비록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결코 방심할 수 없구나. 진원용께서 보좌해 주시기 바라오. 아침 저녁으로 술을 적게 마시고 일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오. 했다. 진등이 응낙했다. 현덕이 분부를 마치고 기병과 보병 3만을 통솔해 서주를 떠나 남양으로 출발했다. 한편 원술은 유비가 표를 올려 그의 고을을 삼키겠다고 한 것을 듣고 대로하여 말하기를 너는 돗자리나 차고 집신이나 삼던 녀석이 이제 문득 큰 고을을 점거하고 제후들과 동렬에 섰기에 내가 마침 내 놈을 토벌하려던 참인데 내가 도리어 나를 도모하다니 정말 분하구나 하고 상장 기령에게 명해 10만 군사를 일으켜 서주로 달려가라고 했다. 양쪽 군대가 우위에서 만났다. 현덕의 군사가 적어 산과 강을 이용해 진지를 구축했다. 저 기령은 산동 사람으로 무게 50근 3첨도 한 자루를 썼다. 이날 병력을 이끌고 진에서 나가 크게 욕하기를 유비 시골뜨기야. 어찌 감히 우리 경계를 침범하느냐?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나는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서 신하답지 못한 자를 토벌한다. 내가 이제 감히 맞서러 오다니 죄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니 기령이 대로해 말을 몰아 칼춤을 추며 현덕에게 달려들었다. 관우가 크게 외치기를 필부는 날뛰지 마라 하고 말을 타고 나가 기령과 한바탕 싸웠다. 잇따라서 30합을 겨루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기령이 잠깐 쉬자고 외침으로 관우가 말을 돌려 돌아가 진 앞에 서서 기다렸다. 기령이 그러나 부장 순정을 출전시키니 관우가 말하기를 어서 기령에게 오라고 해라. 그와 자웅을 겨루겠다. 했다. 순정이 말하기를 내 놈은 이름 없는 하급 장수일 뿐이라 기령 장군의 맞수가 아니다. 하니 관공이 대로하여 바로 순정에게 달려들었다. 두 마리 맞붙어 일한만에 순정을 베어 낙마시켰다. 현덕이 군사를 몰아 쇄도하자 기령이 대패하여 회음의 하구로 물러나 수비할 뿐 감히 교전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군사를 보내 진지를 습격하다가 모두 서주 군사에게 패했다. 양쪽 군대의 대치는 더 이야기할 게 없다. 한편 장비가 현덕을 떠나보낸 뒤 잡무는 모두 진원용에게 관리를 맡기고 군사기밀과 중요 업무만 스스로 처리했다. 하루는 연회를 베풀어 여러 관리를 초대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장비가 말하기를 제 형께서 떠나실 때 제게 술을 적게 마시라 분부하며 혹시 실수할까 두려워하셨소. 여러 관리께서 오늘은 실컷 취하게 마시고 내일부터 모두 술을 경계하고 저를 도와 성을 지킵시다. 오늘은 모두 실컷 마셔봅시다. 하였다. 말을 마치고 일어나 여러 관리에게 술을 권했다. 술이 조표 앞에 이르자 조표가 말하기를 저는 원래 술을 못합니다. 하니 장비가 말하기를
사움꾼이 어찌 술을 못 마셔. 내 기어코 너에게 한 잔 먹여야겠다. 하였다. 조표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마셨다. 장비가 여러 관리에게 두루 술을 돌리고 스스로 큰 잔에 술을 따라 연달아 수십 잔을 들이키니 어느새 크게 취한다. 다시 몸을 일으켜 여러 관리에게 술을 돌렸다. 술이 조표에게 다시 이르자 조표가 말하기를 저는 정말 술을 못합니다. 하니 장비가 말하기를 내가 방금 마시고서 지금은 왜 거절하냐? 했다. 조표가 거듭 안 마시겠다고 하는데 장비가 취해 술을 억지로 권하다가 문득 성을 내어 말하기를 내가 장수의 명령을 어기니 백대를 맞아야겠구나. 하고 군사에게 소리쳐서 체포하라 했다. 진원용이 말하기를 현덕공께서 떠나실 때 뭐라 분부하셨소? 하니 장비가 말하기를 당신은 문관이니까 문관의 일이나 하시오. 나한테 간섭하지 마시오. 했다. 조표가 어쩔 줄 몰라 호소해 말하기를 입덕공, 내 사위를 봐서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오. 하니 장비가 말하기를 내 사위가 누군데? 했다. 조표가 말하기를 여포입니다. 하니 장비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원래 너를 매질하려고는 안 했다. 그런데 내가 여포를 갖고 나를 겁주다니 기어코 너를 때려야겠다. 내가 널 때리면 바로 여포를 때리는 거다. 했다. 여럿이 계속 말렸지만 조표에게 채찍질을 50번 하고 사람들이 간절히 용서를 빌고서야 그쳤다. 술자리가 파한 뒤 조표가 돌아가면서 장비를 깊이 원망하여 그날 밤 사람에게 서찰을 쳐서 급히 소패로 가서 여포를 만나도록 했다. 서찰에 자세히 장비의 무례함을 적었다. 또한 말하기를 현덕이 이미 회남으로 갔으니 오늘 밤 장비가 취한 틈을 타서 병력을 이끌고 서주를 습격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다. 여포가 서찰을 보고 진공을 불러 상의하니 진공이 말하기를 소패는 본래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제 서주에 이용할 틈이 생겼으니 이 기회를 놓쳐 취하지 않으면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했다. 여포가 이 말에 따라 즉시 갑옷을 차려입고 말을 타고 500기를 이끌고 먼저 달려가고 진공을 시켜 대군을 이끌고 뒤따르게 했다. 고순도 뒤따라 출발했다. 소패에서 서주까지 40~50리라서 말을 타고 곧 도착했다. 여포가 성 아래 이르니 어느새 사경이고 달빛이 밝은데도 성 위에선 알아채지 못했다. 여포가 성문가에서 외치기를 유사군께서 비밀스런 일이 있어 사람을 보냈소. 하니 성 위에 있던 조표의 부하가 조표에게 알렸다. 조표가 성에 올라가 보고 군사에게 문을 열라고 했다. 여포가 암호를 외치자 군사들이 일제히 돌입하며 함성을 크게 질렀다. 장비가 그때 취해서 부중에 누워 있는데 좌우에서 황급히 깨우며 알리기를 여포가 속임수를 써서 성문을 열고 쳐들어옵니다. 하니 장비가 크게 노하여 황망히 갑옷을 챙겨 입고 장팔사모를 움켜쥐었다. 겨우 부문을 나와 말을 타는데 여포의 군마가 이미 이르러 서로 마주쳤다. 장비가 이때 술이 깨지 않아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여포가 평소 장비의 용맹을 알고 감히 핍박하지는 못했다. 18기의 연 출신의 장수들이 장비를 보호해 동문을 급히 나가느라 부중에 남은 현덕의 가족을 전혀 챙기지 못했다. 한편 단지 10수기만 장비를 호종하는 걸 본 조표가 더구나 장비가 취했으니 더욱 업신여기고 100여 명을 이끌고 쫓아나섰다. 장비가 조표를 보고 크게 성내어 말을 박차고 맞섰다. 싸운 지 3한 만에 조표가 패주하는데 장비가 강가까지 쫓아가 한 창에 조표의 등 가운데를 찔러서 사람과 말이 함께 강에 빠져 죽었다. 장비가 성 밖에서 사졸들을 불러 모아 성을 탈출한 이들은 모두 장비를 따라 회남으로 갔다. 여포가 입성해 백성을 안심시키고 군사 100명을 시켜 현덕의 가족을 지키게 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장비가 수십 기만 이끌고 바로 우위로 달려가서 현덕을 만나 조표가 여포와 안팎으로 응하여 서주를 야습한 걸 모두 말했다.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덕이 탄식하기를 얻은들 무엇이 그리 좋고 잃은들 무엇이 그리 걱정이리요 했다. 관우가 말하기를 형수께서 어디 계시냐 하니 장비가 말하기를 모두 성중에 잡혀 계시오 했다. 현덕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관우가 발을 동동 구르며 원망해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성을 지킨다고 할 때 뭐라 말했느냐? 형님께서 내게 뭐라 분부하셨느냐? 오늘 성질을 잃은 데다가 형수님도 잡혀 계시다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으냐? 했다. 장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몸둘 데가 없어서 검을 뽑아 자살하려 했다. 이야말로 잔을 들어 실컷 마셔서 인정을 그리 놓아버리더니 칼을 뽑아 죽는다고 한들 후회는 이미 늦었네. 그의 목숨이 어찌 될까 모르겠네. 다음 회 이야기를 들으면 풀릴 것이요.